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3장입니다. 3장의 이산 시스템의 시간 영역에서 그랬습니다. 이산 시스템을 시간 영역에서 해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임펄스 응답, 첫 번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차분 방정식 표현이 있습니다. 차분 방정식 표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구현도 표현이 있습니다. 구현도. 근데 사실 구현도는 차분 방정식이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거의 같은 말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구체적으로는 두 개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호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XN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이제 나중에 보면 HN이라고 표현할 텐데 신호야 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함수로 표현하면 되는데 시스템을 이런 신호와 비슷한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인 거죠. 실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를 임펄스 응답 표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차분 방정식은 뭐냐?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로 시스템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차분 방정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3장에서 해야 되는 거는 이산 시스템을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에 대한 첫 번째 방법인 임펄스 응답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겠다. 그럼 4장 가면 뭘 하겠어요? 4장에서는 차분 방정식 표현을 공부하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챕터에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스템, 신호 같은 경우에는 함수로 표현하는 게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데 시스템을 이런 수학적인 함수로 표현하는 게 타당하냐? 이거 할 수 있냐? 이걸 실제로 결론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게 이제 여기서 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서서 뭘 했었냐면요. 연속 신호가 있었어요. 연속 신호를 이산 신호로 바꿨습니다. 뭘로? 표본화를 통해서. 이산 신호를 뭘로 바꿨습니까? 디지털 신호로 바꿨습니다. 뭘 통해서? 양자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디지털 신호를 부호로 바꿨습니다. 디지털 부호. 뭘로? 부호화를 통해서 바꿨죠. 부호화. 그죠? 지금 우리는 이산 시스템을 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문헌상에서 시스템을 분석할 때는 이산 신호를 갖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양자화를 한 디지털 신호는 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구현할 때는 디지털로 구현하죠. 네. 그러니까 양자화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산 시스템을 갖고 분석한 이후에 양자화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를 이 이론에다가 부과를 합니다. 양자화 효과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게 디지털 신호의 성능, 디지털 시스템의 성능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이론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걸 갖고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산 신호 갖고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표본화는 이거는 이제 무손실 과정이고 양자화는 손실 과정이기 때문에 손실이 이미 발생한 디지털 신호 갖고 분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그건 오차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 신호 갖고 분석을 하고 거기다가 양자화 효과를 부과해서 디지털 시스템의 성능을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2번 디지털 신호 처리의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산 신호 처리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챕터에서 해야 되는 거의 차례를 좀 보죠. 먼저 이산 시스템의 시간형 해석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제목, 챕터의 제목하고 동일하죠. 장의 제목하고. 이게 이겁니다. 첫 번째, 여기 있네요. 첫 번째가 임펄스 응답 표현이고요. 두 번째가 차분 방정식 표현이에요. 근데 임펄스 응답 표현은 이제 지금 공부하는 3장에서 공부할 거고 차분 방정식 표현을 4장에서 공부할 거라는 거예요. 구현도라고 되어 있는 거, 구현도 표현이 이제 뭡니까? 차분 방정식 표현하고 같은 거죠. 어쨌든 이런 표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호는 xn이라고 당연히 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 시스템을 hn이라는 어떤 수학적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 그거의 표현 방법이 임펄스 응답 표현하고 차분 방정식 표현이 있고 이걸 통해서 뭔가 수학적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학적으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만 수학적 이론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임펄스 응답에서 좀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의하고 물리적 의미를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할 겁니다. 이거 뭐 연속해서 했으니까 이제 그냥 얘기해도 되겠죠.yn은 xn에다가 뭐가 합니까? hn 이거 이제 컨볼루션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출력을 얻어내려면 입력하고 그게 이제 들어가는 시스템이 HN인데 요거의 임펄스 응답이죠. 이게 앞서 얘기했던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이 신호 입력 신호를 컨버션 하게 되면 그 출력이 이제 컨버션 결과가 그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게 가능하려면 도대체 이 컨버션이 뭐냐 이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컨볼루션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그 컨볼루션의 물리적 의미를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컨볼루션은 수학입니다. 수학.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론을 발전시켜 나가려면 그런 시스템이나 신호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입력으로 넣었을 때 출력으로 나오는 과정을 컨볼루션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연산 동작, 그러니까 곱하기나 더하기나 빼기나 이런 거랑 같은 겁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그런 레벨의 컨볼루션이라는 걸 이제 위에서 정의했는데 그게 어떠한 성질을 갖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성질이라는 게요. 결국은 우리가 덧셈, 뺄셈, 아니면 곱셈 이런 거랑 유사한 성질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다 컨볼루션에도 성립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컨볼루션이 뭔지 그 구체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임펄스 응답이라는 거, HN이라는 걸 우리가 구할 텐데 이걸 유도를 하고 이게 물리적 의미가 뭔지를 얘기할 텐데 딱 이것만 보면요. 시스템이 어떠한 특성을 가질 것인지를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안정한지 아니면 인과적인지 아니면 메모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랩 실습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 시스템의 시간 영역 해석. 그래서 시간 영역에서 시스템을 정의를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느냐에 대해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임펄스 응답 표현이 처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차분 방정식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시스템이 있으면 그거를 임펄스 응답 표현으로 구현을 할 수도 있고 차분 방정식 표현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임펄스 응답하고 차분 방정식 표현 중에 어느 게 더 완전한 표현이냐? 차분 방정식 표현이 더 완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임펄스 응답은 초기 값을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초기 값이 무엇인지는 차차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차분 방정식은 초기 값을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완전한 시스템의 표현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현도 표현이죠. 구현도 표현은 차분 방정식 표현의 딸린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나중에 구현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 임펄스 응답은 HN으로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죠? 우리 연속 신호에서도 HT로 표현을 했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 표현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로 표현을 합니다. HN이라는 게 전면에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딜레이가 하나 있었죠? 우리가 이제 차분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사실 이 식만 봐도 여기서 이걸 뺐다. 차분이죠, 차분.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차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미분에 근사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컨볼루션,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입력이라는 신호를 이 시스템에 입력을 시켰다. 이 HN에 입력을 시켰다. 그럼 출력 YN을 어떻게 얻어낼 거냐? 그 YN이라는 건 어떻게 얻어진다고요? 네, XN하고 HN하고 중간에 뭘 해라? 컨볼루션을 해라. 지금 비가 와갖고 빗소리가 좀 들릴 수도 있어요. 비가 좀 많이 오네요. XN하고 HN을 이렇게 컨볼루션 해라. 이렇게 하면 출력 YN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컨볼루션이라는 개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차분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차분 방정식은요, 출력을 얻어내려면 이 차분 방정식 자체를 풀어야 됩니다. 이 차분 방정식을 푸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고전적 해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전적 해법. 그래서 4장에서는 이 차분 방정식의 정의와 고전적 해법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번 챕터에서 하는 건 사실 이 반을 쭉 가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거죠. 이게 3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4장에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임펄스 응답의 요 HN 좀 지울까요? 좀 지저분해졌으니까 지워서
제가 이제 말로 표현을 하면 손으로 이렇게 딱딱 짚으면서 설명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 강의로 하다 보면 손으로 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표시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지저분해지네요. 자, 요 HN만 보면요. 이게 인과적인 시스템인지, 인과적인 거 얘기했었죠.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오면 비인과라 그러지. 비인과, 인과, 원인과 결과. 결과가 나오면 똥을 쌀려면 원인이 있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근데 밥을 안 먹었는데도 똥이 나온다. 그런 시스템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비인과적 시스템. 그리고 그렇지 않고 밥을 먹어야만 똥이 나오면 인과적 시스템. 그 다음에 기억성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억 시스템하고 무기억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죠.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정성, 스테이빌리티, 즉 입력을 무언가 넣었을 때 출력이 발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발산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이라는 건 발산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판별을 요 HN만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좀 이제 하나 특별한 거 얘기하면요. 차분 방정식 표현에서 극 혹은 특성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극이나 특성근을 이용하면 안정성을 또 판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4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사실 임펄스 응답 표현하고 차분 방정식 표현, 이제 즉 여기 이제 보면 HN 요 놈이랑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표현되고 요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스템은 하나인데 두 가지 형태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올려면, 그러니까 차분 방정식 표현에서 이렇게 임펄스 응답 표현으로 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델타 n을 대입을 해라. 즉 여기죠. 여기 x에다가 여기다가 델타 n을 입력을 해라. 왜냐면 나중에 아시겠지만은 임펄스 응답이라는 게 임펄스를 시스템에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이 임펄스 응답이거든요. 그럼 이 y는 뭐가 나오겠어요? 네, HN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요? HN-1이 되겠죠. 이렇게 갖고 이제 요 차분 방정식을 고전적 해법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델타 n 대입 후 반복 대입법을 이용하거나 고전적 해법을 이용해라. 반복 대입법은 별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어서 고전적 해법을 주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겁니다. 이걸 사용을 하면 뭘 얻을 수 있다? HN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솔루션 여기다 이제 이거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바로 HN 이퀄 뭐뭐뭐뭐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럼 HN이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근데 제가 조금 약간 엉뚱하다 싶은 걸 써놨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이산 시스템은 임펄스 응답 HN으로 표현되며 입력 X에 대한 출력 YN은 XN과 YN이 아니라 이거 HN이죠. 이거 바꾸겠습니다. HN의 컨볼루션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너무 중요한 얘기니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임펄스 응답 표현하고 차분 방정식 표현이 어떤 거다라는 걸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요게 어떠한 두 개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나중에 차분 방정식 표현까지 다 배우고 나서 여기에 있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더 이해 폭을 넓히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이겁니다. 차분 방정식 표현법은 초기값을 포함하여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자, 초기값이 뭔지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었어요. 밥을 먹으면 사람의 어떤 그 소화기는 메모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밥을 먹자마자 똥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나서 대여섯 시간 지나야 똥이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소화기는 지연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입력을 넣었다고 해서 출력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5시간, 6시간 이후에 출력이 나오게 된다. 그죠? 예. 그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면 사실 이제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입력 넣는다고 바로 출력이 나오는 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지연이 발생을 한다. 그 지연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소화기 같은 경우에는 소화액을 통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스템에서는 플립플랍이에요. 플립플랍에서 생기는 지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지연의 발생 원인이 됩니다. 자, 그럼 사람의 소화기가 유사하게 이 말을 잘 읽어야 돼. n이 0보다 작은 시간. 저 얘기는 무슨 얘기냐. 과거에 먹었다는 거지. 과거에
밥을 먹었다. 그래서 그 과거에 5시간 전에 밥 먹은 거에 의해서 지금 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출력이 나오는 시점은 지금이야. 근데 실제 입력이 들어온 시점은 n이,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게 n 이퀄 0이에요. n 이퀄 0인 시점이 지금 시점인데 n 이퀄 0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소각에 유사하게 n이 0보다 작은 시간에서 시스템에 입력된 성분이 기억 시스템에서 처리 지연이 발생한다. 소화액을 통해서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지금 현재가 n 이퀄 0니까요. 이거 n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현재 또는 미래죠. 그 시간에 출력되는 성분을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의 초기 값이라고 한다. 자, 이제 저걸 현재를 어디를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현재라는 게 지금 현재 화장실에 가서 엉덩이를 까고 똥을 딱 싸기 시작하는 그 시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밥을 먹는 것과 똥을 싸는 거에 한 중간 시점으로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현재를 어느 때로 보냐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은 어떤 갭이, 시간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엉덩이를 까고 똥을 싸기 시작하는 그 시점을 n 이퀄 제로라고 놓는다면, 그러면은 과거에 먹었던 밥이 바로 초기 값이 되는 거죠. 그죠? 반대로 시스템의 초기 값이 0이다라는 것은 과거, 즉 n이 0보다 작을 때 입력된 입력 신호가 없다는 얘기죠. 없거나 입력 신호에 의한 출력이 n 이퀄 0 이전에 시스템이 남지 않고 다 출력, 이미 똥을 다 쌌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한 7시간 전에 밥을 먹고 한 2시간 전에 똥을 다 싸갖고 배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장에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죠? 이전에 시스템에 남지 않고 모두 출력된 그런 이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차분 방정식 표현이라는 거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초기값 포함 여부입니다. 이게 포함 가능하다. 요거는 초기값으로 포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미분 방정식 표할 때 경계 조건 들어본 적 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 바운더리 컨디션 들어본 적 있죠? 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초기값이 포함됩니다. 경계 조건에. 예. 그걸 이용해서 차분 방정식을 이제 시스템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임펄스 응답은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신호 처리의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임펄스 응답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컨볼루션이죠. 입력과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컨볼루션 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거니까 컨볼루션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신호 처리의 원리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차분 방정식 표현 같은 건 그냥 그거의 솔루션, 고전적 해법을 이용해서 차분 방정식을 풀어내는 과정이 신호 처리를 하는 과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할 수 있는 응답의 형태 그랬어요. 응답의 형태라는 게 0 상태 응답과 0 입력 응답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두 개를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출력을 얻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0 입력 응답과 0 상태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이제 다 공부를 할 거예요. 0 입력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입력이 없는 거예요. 입력이 없는데 응답이 어떻게 나오느냐? 앞서 얘기했잖아요. 초기 값에 의해서 과거에 먹은 것 때문에 똥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0 입력 응답은 뭐에 의한 응답이냐면 초기 값에 의한 응답이에요. 초기 값. 초기 값에 의한 응답. 그죠? 그죠? 그 다음에 0 상태 응답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0 상태 응답은 초기 값이 제로인 거야. 초기 값이 없는 거야. 그리고 입력에 의해서만 응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입력에 의한 응답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입력에 의한 응답. 의한 응답.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사실은 이게 썩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헷갈리게 해놨어. 어쨌든 우리가 출력을 얻는다는 거는 초기값, 과거에 먹었던 놈에 의해서 지금 똥이 나오고, 또 지금 바로 먹는 거에 의해서 또 똥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과거에 먹었던 거에 의한 응답이 초기값에 의한 응답, 그 다음에 지금 먹고 있는 것 때문에 나오는 게 입력에 의한 응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0 입력 응답을 초기값을 다루지 않는 임펄스 응답 표현에서 구할 수가 있을까요? 못 구해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 표현은 뭐만 가능하다? 0 상태만 가능하겠죠. 입력에 의한 응답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0 상태 응답만 가능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고, 차분 방정식 표현은 초기값에 의한 응답 가능하잖아요. 0 입력 응답 가능하겠죠. 얘는 초기값을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0 입력과 0 상태가 다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주로 어떤 해석을 이용하느냐? 풀이의 해석.
해석을 많이 이용하고요. 차분 방정식 표현은 뭘 많이 이용하느냐? 네, Z변환 해석, Z변환 해석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네, 절대적인 건 아니고 막 크로스로 쓰이긴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풀이 해석을 임펄스 응답 표현에 많이 사용을 하고 차분 방정식 표현은 Z변환 해석의 해석을 갖고 많이 사용을 하게 Z변환으로 많이 해석을 할 겁니다. 임펄스 응답 표현은 풀이해로 많이 해석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임펄스 응답을 정의를 해보고요. 그 임펄스 응답의 물리적 의미를 탐구를 하는 과정을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펄스 응답이 뭔지 볼게요. 이 그림상의 내용들이 모든 걸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산 신호에서 임펄스 응답이 이 델타 n이 다 0이고, 다 0이죠. 다 0이고, n이 0일 때만, n이 0일 때만 1의 값을 갖는 요게 이제 임펄스죠. 저 임펄스, 이건 정확하게는 단위 임펄스로 단위라는 거는 크기가 1이란 얘기예요. 요걸 이제 시스템에 입력으로 넣었습니다. 자, 요 요게 이제 어떤 시스템입니다. 마치 함수처럼 제가 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요 점에 해당하는 거에 델타 n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출력이 나오겠죠? 출력이 나옵니다. 출력이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나왔다. 그랬을 경우에 이 나온 출력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HN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HN. 그래 놓고 요거를 임펄스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컨볼루션하고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을 우리가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고 그걸 시스템의 수학적 표현이라고 간주를 하는 겁니다. 왜 이걸 수학적 표현으로 간주하는지는 우리 컨볼루션하고 같이 엮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죠. 이제 신호는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시스템은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건가라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임펄스 응답으로 표현을 하겠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L에 델타 N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건데요. 요거를 이렇게 이제 함수처럼 표현하지 말고 어떤 두 개의 이제 피연산자가 있고 가운데 연산자가 있는 형태로 좀 해보겠다. 마치 곱하기 아니면 더하기를 하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요거가 다 피연산자죠. 이게 피연산자, 이게 피연산자. 그죠? 요 L은 뭘 의미해요? 시스템이죠. 시스템. 요게 시스템입니다. L은. 그래서 델타 요건 입력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요 L이라고 쓰지 말고 HN이라고 쓰자고. 그러니까 시스템을 어떤 함수화를 이렇게 시키겠다라는 거죠. 어차피 결과가 어떤 함수의 형태로 나올 거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HN이라는 함수의 형태로 표현을 우리가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델타하고 이 H하고 컨볼루션을 이렇게 하는 마치 시스템 입력을 통해서 출력을 얻어야 되는 동작을 연산화를 시키는 거죠. 그 연산화가 바로 이 컨볼루션이 되는 겁니다. 컨볼루션. 컨볼루션. 이해하시겠죠? 자, 뭐 어쨌든 이런 겁니다.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있는데 여기다가 델타를 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올 거예요? 그걸 우리가 나오는 걸 HN이라고 하겠다라고 하고 그럼 이 HN은 어떻게 우리가 얻어진 거냐? 뭐 이게 HN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시스템에 뭐 HN이 뭐가 있었겠죠. 그 HN에다가 뭘 한다고? 컨볼루션 한다고 델타에는. 요거야고. 요게 다야. 요렇게 하는 걸로 우리가 규정을 짓자. 규정을 하자. 정의를 하자라는 거야. 근데 이 모델링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LTI 시스템이어야 된다. 요 놈은 LTI 시스템이어야 된다라는 조건이 하나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초기값이 0이어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는 초기값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초기값은 0이어야 돼요. 저 두 가지의 모델링 조건을 딱 정의를 하고 이런 식 컨볼루션하고 요 임펄스 응답이라는 요 HN을 딱 정의를 하자는 거예요. 왜 저렇게 정의해야 되는지는 차차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차차. 제가 이제 이런 거 설명할 때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델타 함수를 뭔가 시스템에 넣으면 시스템의 실체를 정확히 출력으로 뽑아낸다. 예를 들면 뭐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이런 거 있죠. 번개가 몸에 탁 치면 사람 몸의 골격인 우리 만화 같은 데서 많이 보잖아요. 뭐 뼈 골격만 확 보이고 그죠? 그 뼈 골격이 뭐냐? 뼈의 골격이 바로 임펄스 응답인 거죠. 번개는 임펄스고. 그죠? 그리고 뼈가 진짜 사람의 실체를 나타내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 뼈가.
그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임펄스 입력에 대한 LTI 시스템의 출력인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LTI 시스템을 시간 영역에서 수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네, 그 얘기입니다. 그냥 어쨌든 임펄스를 넣어서 나오는 출력을 우리는 임펄스 응답이라고 하자. 그리고 그거의 구체적인 의미는 그냥 뭐 임펄스를 뭐 번개 같은 거라는 거지. 번개 같은 걸 팍 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 뼈가 반짝하고 나오면서 뼈만 확 보이게 되니까 그 뼈가 그냥 HN이랑 같은 거다. 그 시스템의 구체적인 실체를 보여주는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앞서 임펄스 응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임펄스를 시스템에 넣어서 나오는 응답. 그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임펄스 응답이 사실 컨볼루션하고 엮여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HN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형태로 임펄스 응답이 형성된다 칩시다. 자, 거기에 이런 XN이 일로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XN은 먼저 요놈 같은 경우에는 델타 n이죠.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델타 n에서 하나 들리게 된 거죠. 여기 1이니까. 크기 줄어들었죠. 크기 더 줄어들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그런 이제 입력 신호가 되겠습니다. 저 입력 신호가 저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저 출력을 어떻게 우리가 얻어내야 될까요? 자, 그걸 지금 또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임펄스가 엮여 있지만 요거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시스템으로 들어옵니다. 요게 뭐 어떤 시스템인지 모르겠지만 블랙박스입니다. 그럼 이런 게 들어오면 당연히 이 출력으로 뭐가 나올까요? 임펄스 응답이 나오겠죠. 근데 임펄스 응답이 이거였잖아요. 이거였잖아요. 그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된 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두 번째, 요 크기가 좀 작아진 샘플, 요게 입력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임펄스 응답이 여기가 딜레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딜레이가 이렇게 한번 갔죠. 그래서 딜레이가 한번 생기면서 여기 크기가 0.8이니까 0.8만큼 크기가 작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다음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요 샘플입니다. 요 샘플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렇게 된 게 나올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네 번째 거 들어갔어요. 더 작아지겠죠. 그러면은 요런 게 나올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또 다섯 번째 게 들어갔어요. 더 작아지죠. 더 작아져서 여기 보시면 뭐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진단 말이야. 위아래 이렇게 세로로 합쳐집니다. 같은 n인 시점, 같은 n이 정수인 시점에서 요때 합쳐지고 요때 이렇게 합쳐지죠. 그러면 이런 결과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높이가 여기가 3입니다. 여긴 1이지만. 자,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임펄스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컨볼루션이라는 걸 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임펄스 응답이라는 걸 요 임펄스에 대한 응답으로 임펄스 응답을 정의를 하게 되면 임의의 이런 신호 전체가 일로 들어왔을 때는 각각을 따로 계산을 해갖고 그걸 모조리 다 더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뭘로 정의하겠다? 컨볼루션이라는 걸로 정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정의해놓고 보니까 컨볼루션을 수식을 우리가 규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설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의의 이산 신호는 이게 임의 이산 신호예요. 시간 지연된 단위 임펄스의 선형 가중합. 그렇죠?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서 그 다음에 선형으로 가중합이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걸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단위 임펄스에 대한 선형 시스템의 출력을 한다. 즉 단위 임펄스라는 게 요놈이죠. 요거의 응답만 알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임펄스 응답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단위 임펄스에 대한 선형 시스템의 출력을 한다. 요게 HN이죠. 요게 HN. 그러면 임의의 신호에 대한 선형 시스템의 출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정의함으로써
임펄스 응답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그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한번 그리고 시간 딜레이 된 거, 이렇게 한번 또 딜레이 된 거 그리고 또 시간 딜레이 된 거 계속 이런 거 그려 나가면, 그런 다음에 그걸 싹 다 합치면 이런 게 얻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임펄스 응답하고 컨볼루션을 정의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의 정의는 컨볼루션의 정의와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따로따로 뗐어. 따로따로 떼서 여기다 넣었어. 그래서 나온 결과를 이렇게 합쳐. 이건 뭐예요? 선형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거죠. 선형 시스템. 따라서 이런 임펄스 응답과 그리고 컨볼루션은 선형 시스템에서만 정의가 가능한 겁니다. 선형 시스템. 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연이 각각 발생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이 이거면 요 두 번째 것을 넣었을 때 나오는 출력은 이렇게 한번 지연돼서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거는 시불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불변. 시간에 따라서 임펄스 응답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딜레이만 한 칸 주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웨이팅을 해야죠. 여기 크게 0.8이니까. 그래서 크기도 좀 작아져야 되죠. 크기가 작아졌잖아요. 여기 이 세 번째 그림에서. 자, 이런 식으로 선형이면서 시불변일 경우에, 그 경우에만 컨볼루션이라는 것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우리가 줄여서 리니어, 선형이면서 TI, 타임 인베리언트, 그래서 선형 시불변 시스템, LTI 시스템에서만 이런 컨볼루션을 정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좀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앞서 그림에는 뭐 이렇게 됐었죠. 뭐 대충 이제 그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이런 뭐 결과 나왔다.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다 0이죠. 이쪽은. 자, 이건 뭐냐? 유한 임펄스 응답입니다. 왜냐면 요 샘플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밖에 없죠. 이 사이드는 전부 다 0이죠. 그럼 유한 임펄스 응답 이렇게 됩니다. 임펄스 응답의 개수가 유한하지, 5개니까. 그죠? 유한이고요. 무한이 펼쳐져 있으면 무한 임펄스 응답입니다. 그래서 유한은 영어로 finite 이렇게 되죠. finite impulse response 이렇게 되는 거고, 무한은 infinite. 여러분 좋아하는 infinite impulse response, IIR, 이거 FI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임펄스 응답의 표본수가 유한한 시스템을 유한 임펄스 응답 시스템이라고, 표본수가 무한한 시스템을 무한 임펄스 응답 시스템이라고 한다. 자, 이거 유한인지 무한인지 구분을 해봅시다. 요 n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계속 증가시켜요. 아무리 증가시켜도 0은 안 돼. 0에 근접하지. 만약에 반대쪽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이제 점점 커져. 그럼 뭐 이게 그래프를 그리면은 뭐 이런 방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무한하죠. 그래서 이건 무한 임펄스 응답. 그래서 이 무한 임펄스 응답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 가능성이 항상 존재해.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입력을 넣었는데 출력이 발산할 가능성이 항시 상존해. 그래서 안정적으로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한 개의 소자가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소자, 이제 지연이 무한되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시스템에서 지연을 시키는 게 플립플랍을 이용해서 지연을 시키거든요. 그럼 플립플랍의 개수가 무한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괴환이라는 거, 피드백이라는 어떤 개념을 이용하면 복잡도를 이 무한계에서 유한계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불안정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 다음. 자, 이거 유한이에요, 무한이에요? 유한이죠. 유한 임펄스 응답입니다. 이거 항상 안정하죠. 그러면은 요 un이라는 게 이제 이게 왜 유한이냐면,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요놈 볼까요? 요놈 마이너스 u의 마이너스, 이거는 0, 1, 2, 3, 4, 그 다음에 5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죠. 하나, 둘 이렇게 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얘도 쭉 가고 얘도 쭉 가고.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 그럼 뭐만 남아요? 네, 요거만 남겠죠. 요거만. 그죠? 그러니까 유한계의 임펄스 표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안정합니다. 이거는. 이거 항상 안정한다는 게 바로 이제 정의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유한 임펄스 응답은 보통 이제 이 5개 이렇게 개수가 유한하면 유한 임펄스 응답이고요. 안정성이라는 건 이제 다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FIR 필터 같은 경우, FI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정하다.
IR은 불안정할 수 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HN은 think의 N. 이게 뭐 유한이냐 무한이냐. think가 보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연속이면 이게 무한하죠, 사실은. 무한하잖아. 무한한데, 이게 이제 정수배에서 샘플을 하다 보면 어디가 샘플이 되냐면, 여기가 샘플, 여기 N이니까, 여기다가 0, 1, 2, 이런 거 넣다 보면, 여기라니까 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그럼 뭐예요? 유한이잖아. 왜냐하면 다 제로 크로싱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그죠? 요 N이 정수이면 항상 제로 크로싱 하죠? 싱크 함수라는 게. 원래 정의가. 그죠? 네, 그렇게 됩니다. 요 N이 0이 되면, 이제 정수가 되면, 0이 아니라 정수가 되면 무조건 요 HN 값은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죠? 단 어디만 제외하고, N이 0일 때만 제외하고, N이 0일 때는 여기가 크기가 1입니다. 1.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FIR입니다. 보기에는 IIR처럼 보이지만, 네, 그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섹션에서는 컨볼루션의 정의하고 물리적 의미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이제 임펄스 응답이 정의하고 물리적 의미에서 컨볼루션에 대한 얘기를 일부 했는데 여기서는 좀 자세한 정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보시면 입력 신호와 임펄스 응답을 컨볼루션 하면 출력 신호를 얻어낼 수 있다. 이건 우리가 아까 그래피컬하게 그림상으로 임펄스 응답을 딜레이를 조금씩 시켜가면서 웨이팅 크기를 갖다가 조금씩 줄여주거나 하여튼 그 입력 샘플에 따라서 크기를 갖다가 스케일링을 하죠. 그런 다음에 싹 다 더합니다. 그렇게 하면 출력 신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유도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시면 X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XN은 예를 들어서 요놈 같은 경우는 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델타 N에 의해서 정 가운데 있는 요 샘플을 얘기하는 거고 거기에 크기가 X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양 옆에 뭐 이렇게 쭉 있겠죠. 그죠? 그거를 이렇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죠. 이거를 서메이션을 통해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XK에 델타 N-K 그러니까 요게 크기 요게 뭡니까? 지연이 되죠. 그러니까 크기 지연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이제 임의의 입력 신호를 갖다가 이런 서메이션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놈을 이제 입력으로 넣습니다. 요걸 입력으로 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시스템의 입력으로 넣겠다는 거죠. 아직 컨볼루션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정의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겠습니다. L을 이렇게 입력으로 넣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스템과 X의 컨볼루션으로 이렇게 이제 수식적으로 표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컨볼루션을 수식적으로 정의할 수 있고 저 컨볼루션이 뭐 곱하기나 나누기처럼 일반적인 어떤 연산에 대해서 모두 닫혀 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그러면은 입력을 시스템에 넣어서 출력을 얻는 과정을 하나의 수학식으로 완벽하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 L이라는 거, 요 놈을 이렇게 HN으로 쓸 수 있겠죠. 요걸 이제 임펄스 응답이라고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임펄스 응답.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X랑 컨볼루션을 하는 형태로 두겠다. 앞서 우리 그림에서 본 것처럼 어떤 시스템에 요런 입력을 요게 이제 뭐냐면 요게 XN입니다. 요게. 그죠? 위에서 봤던 요거. 요걸 갖다가 요렇게 입력으로 넣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요 L이라는 시스템이 선형 시스템이라면 이거는 잘 보면 합한 신호를 시스템에 넣어서 출력을 구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뭐냐면 각각을 시스템에서 넣어서 출력을 얻어낸 다음에 출력을 더하는 거예요. 이거 같죠, 이거? 그죠? 그랬잖아요, 옛날에 햄버거 하나를 먹어서 나오는 똥의 양과 콜라를 먹어서 나오는 똥의 양이 있으면 햄버거 콜라 같이 먹으면 햄버거 먹었을 때 양하고 콜라 먹었을 때 양하고 그게 합쳐진 게 나온다. 그게 이제 선형 시스템이었잖아요. 그 선형 시스템이 성립이 된다면 L이 선형 시스템이라면 이제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XK, 요건 상수죠. 상수는 요 바깥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 옛날에 했었죠. 햄버거를 2개, 하나 먹었을 때 나오는 똥의 양이 있으면 2개를 먹으면 그 2배의 똥이 나온다. 그죠?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먹고 나온 똥의 양을 합하나, 그러니까 하나 먹고 똥 나오고 하나 먹고 똥 나왔을 때 그 2개 합하나, 아니면은 2개 한꺼번에 먹고 똥이 나오나, 그 양이 같다. 그 선형성의 특징이 그거 아니에요. 스케일링하고 리니얼리티, 그러니까 슈퍼포지션, 그죠?
그죠? 그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additivity하고 스케일링이죠. additivity하고 스케일링. 그러니까 가산성하고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뭘로 번역했더라? 뭐 스케일링, 뭐 하여튼 그 두 개의 특성이 만족되면 선형 시스템이라고 했잖아요. 잘 이해 안 가시면 그 과학걸 찾아보세요. 어쨌든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것, 그거는 이제 요 L을 시스템을 요 안쪽으로 이렇게 넣은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는 상수기 때문에 바깥으로 뽑아내면 요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만 보면 되죠. 우리가 L 한 다음에 델타 N 이러면은 이게 그냥 임펄스 응답이죠. 임펄스를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 근데 임펄스를 K만큼 지연했을 때, 지연한 걸 넣었을 때 나오는 응답은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 응답을 K만큼 지연하면 된다고, 임펄스 응답을. 이건 뭐야? 시불변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건 시불변성. 그죠? 그러니까 선형성이 성립되고 시불변성이 성립되면 최종적으로 임펄스 응답을 어떻게 쓸 수 있다? 네, 여기 이게 최종식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쓸 수 있다. 요렇게. 그래놓고 요거를 X와 H의 컨볼루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식 잘 보시면 K가 여기 K로 들어가야 되고 요 N이 살아있고 요게 K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N은 요 앞에는 요 N이랑 같은 겁니다. 요 N.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산신호화 시스템의 컨버션 과정을 이렇게 말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신호화 시스템의 시간축을 N에서 K로 변환하고 N에서 K로 변환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하고 입력 신호와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중 하나 요 XK를 고정한다. 그리고 다른 하나를 시간 반전시킨다. 시간 반전시키는 이유는 뭐죠? 시간 반전시키는 이유는 앞서 이렇게 샘플이 있으면 요게 먼저 들어가느냐 이게 먼저 시스템에 들어가느냐, 이게 그림상으로는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이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이 만약에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있다 치면 실제로는 들어오는 순서가 이렇게 반전된 순서가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를 반전을 시킨다. 그죠? 그 얘기죠. 이게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먼저 들어옵니다. 시스템에. 반전된 HK를 K축에서 N0만큼 이동시킨 H-K N0, K N0. 이걸 XK에 겹쳐서 공통된 표본을 모두 곱하고 더하여 Y N0를 얻는다. 그러면 여기 그림이 좀 공간이 부족해서 그림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표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n의 이퀄 n0에 대해서 이를 반복하고 얻은 결과인 완이 n을 시간축 n에 대해서 그린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컨버션을 수행하면 되는데 이거 말로 얘기하는 것보다 말도 한번 여러분들 이해는 해야 돼요. 근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문제를 풀어보면 더 가깝게 와 닿을 겁니다. 자, 다음 입력과 시스템에 대해서 컨볼루션을 이용해서 출력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요 xn을 뒤집습니다. 자, 뒤집으면 어떤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가 3, 2, 1,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어디다 넣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3, 2, 1, 여기도 2, 1 이렇게 되죠. 여기는 다 0이겠죠. 이쪽은. 그래서 이걸 이쪽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 일단 첫 번째 이게 어디까지 도달하면 여기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요게 겹치죠. 요 크기는 3이고 요건 1입니다. 그래서 요 겹쳤을 때는 뭐냐면 결과가 이제 3입니다. 3. 그죠? 자, 그다음에 3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인덱스가 어떠냐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 상태가 되려면 이쪽 좌측으로 2번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가 3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쪽으로 한 번, 2번 움직였으니까 원래 여기 원점에 3이 있어야 되는데 원점이 아니라 -2인 지점에 3이 있으니까 2번 이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이 -2일 때 3. 이해하시겠죠? 일단 이제 한 번 더 이동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얘하고 겹칩니다. 그러면 이거는 3, 2,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1이죠. 2. 3, 2하고 2, 1. 그러면은 3, 2, 6, 2, 8입니다. 8. 그래서 n이 마이너스 1일 때죠. 마이너스 1일 때는 8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림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또 요게 요 인덱스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계산할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뭐냐면 1, 2, 3, 2, 1 이게 이제 요거죠. 요거 1, 2, 3, 2, 1 그리고 요 xn으로 들어오는 신호는 이거 지워볼게요. 요거는 3, 2, 1,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걸 어디서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이렇게 3, 2, 1, 그 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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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금을 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요 놈하고 요 놈 곱한 게 3이죠. 그래서 요걸로는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요 1하고 2하고 2하고 3입니다. 그럼 3이 6, 2, 1은 2에서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3, 3은 9, 2, 4, 13, 14죠. 여기에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도 3, 2, 6, 3, 2, 6 하면 12, 2 더하면 14. 그 다음에 3, 1은 3, 2, 2죠. 3, 2는 4, 7, 10, 10이죠. 1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건 2하고 1, 1하고 2 해서 4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요건 1하고 1 하니까 1 나옵니다. 그러니까 3, 8, 14, 14, 14, 1 3, 8, 14, 14, 14,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시간 인덱스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 인덱스는 요때가 n이 0일 때예요. 근데 여기가 1, 2, 3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몇 번, 두 번 틀어졌죠. 그러니까 요게 n이 마이너스 2, 요게 n이 마이너스 1, 요게 n이 0, 요게 n이 1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n이 2, 요게 3, 요게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면 됩니다. 그죠? 자, 이게 중요한 게 슬라이딩 시켜서 구하는 거는 그것도 뭐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도대체 요 인덱스가 얼마냐, 요 x 인덱스, n 인덱스가 얼마냐 이거를 정확히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몇 번 틀어졌는지 그림을 확인하고 알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임펄스 응답이 HN이 0.5 N승의 UN인 LTI 시스템의 계단 응답을 구하라. 요거 1이죠? 0.5죠? 0.25죠?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게 0.5의 N승의 UN이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겁니다. 요거의 계단 응답을 구하래. 계단 응답을 구한다 그러면 이제 계단은 입력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오면 실제로 이 시스템하고 컨버전이 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컨버전이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뒤집힌 게 이렇게 입력이 되겠죠. 그럼 머릿속으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요 첫 번째 요 임펄스가 여기 왔을 때, 그 다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여기 왔을 때, 요걸 순서대로 생각하면 뭐냐면, 순서대로 쭉 생각할 것 같으면 뭐냐면, 계단응답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의미가 뭐냐. 지금 이게 계단응답을 구하는 과정이잖아요. 계단응답은 이겁니다. 이거. K가 0서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현재 인덱스가 n이면 n이 될 때까지. n이 될 때까지 h의 k를 모조리 다 서메이션 하는 겁니다. 누적을 하는 거라고, 누적을.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제가 정확히 그려볼 테니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계단응답이라는 건 현재까지의 누적을 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계단응답이 여기까지 왔을 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한 번 더 오른쪽으로 계단 입력이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은 또 한 번 더 들어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크기는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것만 계산하게 되고 처음엔 이거하고 이거 더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거 3개까지 더하게 되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뭐예요? 현재 이쪽으로 시프트가 이루어진 양만큼 입력 임펄스 응답을 더하는 거죠. 누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K0 여기다 넣으면은 0서부터 시작해서 n이 될 때까지. n이 만약에 뭐 0이다 그러면 0만 고려하는 거고 n이 0인 시점이 어느 시점이에요? 정확하게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요 K가
n이 아니라 k, 다시요. k가 0이 아니라 여기에 0이 들어간다면 그때 요거까지 계산하는 거. 요거까지만. 그죠? 그 다음에 n이 2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n이 2라고 생각하죠. 2라고 생각하면 요까지죠. 0, 1, 2 요까지. 요까지 들어갔을 때죠. n이 2면.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예, 이렇게 틀어지는 거예요, 한 칸씩.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단 응답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누적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누적한 응답을 구하면 됩니다. 뭐를? 임펄스 응답을. 그래서 결국 yn이라는 거는 어떻게 얻어지는 거냐면 k가 0서부터 현재 n까지의 hk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hk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식에 k는 0서부터 n까지 0.5의 n승 요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죠. 그럼 초항이 어떻게 k 0 넣으면 0.5고 그 다음에 공비도 0.5죠. 그러니까 0.5에 1 마이너스 0.5에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총 저거 뭡니까? 그 개수죠, 개수. 원소의 개수. 그죠? 항의 개수. 그래서 n 플러스 1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는 1 마이너스 0.5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요거 약간 오류가 있었네요. 네, 다시 해볼게요. 이게 0.5가 빠져야 되죠. 왜냐면 k 0 넣으면 이게 이제 초항이 이제 a라고 치면 a가 이제 1이죠. 그 다음에 공비가 0.5고요. 요 뒤에 있는 거 좀 지울게요. 예, 제가 좀 이거 계산을 조금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총 n 플러스 1이죠. 0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0.5에 요게 1이죠. 1.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0.5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거 여기서 나온 거 1 마이너스 r에 요 항의 개수 그 다음에 요거 초항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여기가 이제 0.5가 되니까 2분의 1이니까 앞에 여기다 2를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2에 1 마이너스 0.5에 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냅둬도 되고요. 이거 좀 더 풀면 2 마이너스 2 곱하기 0.5에 n승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상쇄돼서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0.5에 n 이렇게 써도 되고요. 됐죠? 네,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임펄스 응답이 HN이 4의 0.5의 n승의 UN-UN-4인 LTI 시스템의 계단 응답 YN을 이것을 이용해서 구해라. 이제 계단 응답을 구하는 게 현재까지의 누적을 한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니까 요 누적하는 요 식을 이용해서 그냥 요 임펄스 응답의 식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요걸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어차피 이게 4 곱하기 0.5고 그러면 4 곱하기 0.5의 n승에 이게 u의 마이너스 u의 n 마이너스 4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hn이거든요. 그럼 이제 h의 제로를 구해 보겠습니다. 제로는 여기 0 들어가면 0승 1이니까 4만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죠. u는 이거고 일로 쭉 끝까지 가는 거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큼 들려도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부터 요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상세에서 없어지고 4개만 남습니다. 4개. 그죠? 그러니까 4개까지만 이제 1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뒤에 거는 계산할 것도 없이 요게 4 곱하기 1 이걸로 끝나는 거고요. h의 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완을 넣게 되면은 2분의 1이니까 2가 되고요. h의 2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요. h의 3는 0.5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4, 2, 1, 0.5 이렇게 돼요. 나머지는 다 0.
왜냐면 4개까지만 1이 곱해지니까. 나머지는 다 0이 곱해지죠.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를 갖고 우리가 계단 응답을 구한다고 하면 그냥 수치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계단 응답을 구하려면 계단 응답이 식으로 보면 이제 요yn이 서메이션 k는 0서부터 n까지 h의 k 이렇게 되니까 누적하면 되죠. 그래서 y의 0은 4. 왜냐면 요거 하나만 누적. 그 다음에 y의 1은 뭡니까? 4에다가 2. 요거 하나 더 누적이죠. 하나 더. 그 다음에 2는 요건 4에다가 2에다가 1까지. 그 다음 3는 4에다가 2에다가 1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0.5까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이거 이제 또 쭉 가면 더 나옵니다. 더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좀 더 가볼까요? 4까지 가면 이제 누적 0서부터 시작해서 4까지 가야 되니까 이 다음부터는 그냥 계속 뭡니까? 요게 계속 유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4고 이게 6이고 이게 7이고 이게 7.5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 4부터는 계속 7.5로 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4, 6, 7, 7.5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걸 일반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게 잘 보면요. 초항이 4고요. 그 다음에 이게 2가 됐죠. 이거 절반 2분의 1 곱한 거죠. 요거 여기서 2분의 1 또 곱했죠. 여기도 2분의 1 또 곱했죠. 계속 이렇게 곱해가는 겁니다. 2분의 1을.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면 초항은 4고 공비는 2분의 1인 뭡니까? 등비급수예요. 그죠? 등비급수니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해질 수 있냐면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죠. 1-r 분의 a의 1-r의 항의 개수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r이 여기서 뭐냐 2분의 1이에요. 왜냐면 요게 열로 2분의 1 됐고 요것도 2분의 1 요것도 2분의 1 계속 가니까 그래서 여 밑에가 0.5 1-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입니까? 초항은 4죠. 4고 그 다음에 여기 1-0.5의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0일 때 0을 집어넣으면 1이 되고 그러니까 이거 n 플러스 1이죠. n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네. 이렇게 적어주면 이거 어디까지냐면 n이 0서부터 3까지입니다. 그렇죠? 0서부터 3까지는 그렇고 이제 만약에 이제 n이 4 이상이 된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예, 그때부터는 무조건 7.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0부터 3까지는 이 시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n이 4보다 커지면 7.5로 유지가 된다. 혹은 그냥 그렇죠. 예, 7.5로 그냥 쓰는 게 좋겠네요.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컨볼루션을 정의를 했습니다. 수식으로. 그 컨볼루션이 수학적으로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볼루션은 일단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요 xn이고 hn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그 다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먼저 계산했는데 지금은 이제 얘를 먼저 계산하겠다는 의미죠.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H1과 H2가 순서였는데 H2에서 H1으로 바뀌었죠. 교환법칙 성립합니다. 이렇게 곱할 수 있습니다. 분배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뭐 교환, 배분, 분배, 결합 뭐 이런 거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지연된 입력에 대해서 지연된 출력을 산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요거 보면은 어떤 HN이 있는데 여기다 델타가 N0만큼 지연된 임펄스를 넣게 되면 그럼 출력도 역시 지연돼서 나온다. 이게 타임 인베리언트 특성 아니에요? 그죠? 우리 여기 여러 번 봤었죠. 예. 당연히 이거 성립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게 델타가 아니라 일반적인 X라고 하더라도 원래 이제 X를 이렇게 HT에 이렇게 넣었다고 치어서 나온 거를 YT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를 딜레이를 요만큼 시키면 출력도 딜레이 됩니다. 이렇게. 이건 당연히 타임 인베리언트이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당연히 성립하는 그런 특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력의 지연은 입력 신호의 시스템의 지연을 합하여 얻는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입력 신호 의가 아니라 입력 신호 와입니다. 이거 꼭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출력의 지연은 입력 신호와 시스템의 지연을 합하여 얻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xn이라는 게 n1서부터 n2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h라는 게 n3부터 n4까지의 범위를 갖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범위를 갖는다는 얘기는 이 내부에서만 샘플이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럴 경우에 출력, 그러니까 두 개를 컨볼루션 한 거죠. 컨볼루션에서 출력을 얻어냈을 때 그거의 신호가 존재하는 범위는 요 두 개 합한 거, 요 좌측 끝 합한 거랑 우측 끝 합한 거, 요거 두 개의 범위를 갖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건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요 N1이라고 하는 거는 신호의 지연이고요. N3라고 하는 거는 시스템의 지연입니다. 그러니까 신호의 지연에다가 시스템의 지연까지 누적돼서 나오겠죠.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죠? 원래 시스템도 조금 시간 지나서 출력이 나오는 건데 아이의 입력도 시간을 지연시켜서 조금 지난 후에 입력을 하면 그 두 개의 지연이 합해진 형태로 출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연이 많이 된 다음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N1 플러스 N3, N2 플러스 N4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게 출력 Y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이거의 범위, 이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거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느냐? 길이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2부터 N 이렇게 3 이렇게 쓰면은 이거의 길이는 사실 2하고 3밖에 샘플이 없기 때문에 N이 그럼 길이가 2거든요. 2. 그럼 3에서 2를 빼서 2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요게 1이고 1 더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 요 범위, 그러니까 요 뒷범위 요거에서 요 앞에 있는 범위 요걸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죠. 뺀 다음에 2를 더해주면 그게 바로 뭐냐? 이 컨볼루션을 했을 때 출력이 나오는 신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길이. 그러니까 요거 앞에 있는 거 다시 지워서 표현을 하면 요 앞에 있는 거는 범위, 신호가 존재하는 범위. 이거는 신호의 길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출력의 지연은 다시 출력의 지연은 입력 신호와입니다. 이 입력 신호와 시스템의 지연을 합하여 얻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하시죠, 이거? 네. 자, 예제 3.4를 보겠습니다. 전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여라. 요거 이제 HN을 구해보는 거죠. HN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요놈하고 그 다음에 요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놈을 갖다가 세 개를 컨볼루션 캐스케이드로 되어 있으니까 컨볼루션 하는 거고 요거 두 개 사이에는 이제 덧셈으로 연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H1의 N에 그 다음에 컨볼루션 H2의 N 플러스 H3의 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컨볼루션 H4의 N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그대로 수식을 이제 대입하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수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겐 2의 델타의 n 마이너스 델타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기를 2하고 요놈하고 더해야 되죠. 그래서 0.5에 어떻게 됩니까? n의 un 그 다음에 여기가 더해야 되니까 더하기 델타의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볼루션 하기를 h4 요놈이 델타의 n-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이거부터 삭제를 해 버릴까요? 삭제를 이거부터 해도 되고요. 뭐 순서대로 해도 됩니다. 순서대로 해볼게요. 해보면 요놈하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먼저 요거하고 요거 곱한 거 그건 2배를 해주고 델타니까 그대로 써주고 그럼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대로 나머지는 써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거에 대해서도 2배를 해주고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다음 거 봅시다. 이거는 지연 한번 주고 음수로 바꿉니다. 2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지연 한번 이제 음수 한번 마이너스 1 곱하고 지연 한번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음수를 바꾸고 지연 한번 주고 이렇게. 1이었으니까 이제 2로 바뀌어야 되죠. 지연이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요 뒤에 뭐가 붙습니까? 델타의 n-1이 붙습니다. 근데 요 놈은 그냥 지연 한 번만 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요 앞선식을 다 정리한 다음에 지연만 한번 주면 되는 거죠. 이걸 정리하려고 보니까 일단 이 중에 요거는 끝까지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요 두 개는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가 un이고 여기가 un-1이네요. 그죠? 네. 저거를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거는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2잖아요. 2잖아요. 그럼 요게 사실은 0.5의 마이너스 1승인 거 아시죠? 0.2분의 1을 역수로 취한 거. 그 2니까. 그러면 요거까지 합치면 이게 0.5의 n-1이 됩니다. 그죠? 요 놈하고 동일해지는 거죠. 근데 요 un하고 un-1을 생각해 볼게요. 저거는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그릴게요. un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un-1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요거만 남는다는 거죠. 요게 델타 n이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여기 있는 요 놈하고 합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0.5의 n-1의 델타의 n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뭔지? 네.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두 번째, 요거 2의 델타의 n-1,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죠. 마이너스 델타의 n-2 이렇게 되는데 요 끝에 여기 델타가 이렇게 하나 더 있으니까 기존에 요 앞에 있는 수식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서 딜레이를 한 번씩 다 더 시켜줘야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바꿀게요. 요거 2로 바꾸고 요거 마이너스 1로 바꾸고 요 마이너스 2로 바꾸고 요 마이너스 3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출력 신호가 존재하는 범위와 길이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0서부터 2까지 존재합니다. 0서부터 2까지. 여기는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 그럼 최종 컨볼루션, 요 두 개를 출력 신호라고 했으니까 요 X하고 H하고를 컨볼루션 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은 컨볼루션이 존재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4까지죠.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4에서 마이너스 2를 빼서 그죠? 여기서 더하기 1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게 6이고 더하기 1 하니까 7. 그래서 총 샘플의 개수는 7개. 이거 세도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7개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이제 3.6. 입력이 xn이고 출력이yn일 때 임펄스 응답 hn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입력은 여기 보시니까 요거 이렇게 하나 샘플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샘플 있네요. 그 다음에 hn은 여기 샘플 있고 여기 샘플 있고 여기 샘플 있습니다. hn이라 yn이. 그럼 이제 xn이 어떤 시스템 hn에 들어가서 이게 출력이 이제 yn이 산출이 될 텐데 요 xn의 범위가 0서부터 1이에요. 그 출력 나온 게 보니까 1서부터 이제 3까지 나왔어요. 그럼 요 h는 얼마여야 돼요? 네. 어떻게 되죠? 1서부터 2까지 신호가 존재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요거하고 요거 더했을 때 1이 되고 요거하고 요거 더했을 때 3이 되니까. 그러니까 h는 그러면 이것만 존재한다니 h1하고 h2만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다 됐어요. 요 h를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n이 있어 갖고 요 h1, h2. 근데 이게 크기는 얼마인지 몰라요, 지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텐데 크기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요 놈하고 요게 x니까 요 놈하고 컨볼루션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뭐 요걸 뒤집죠. 뒤집어서 여기 지금 여기 임펄스 응답 요게 HN이니까 여기 갖다 대겠죠. 갖다 대는 순간이 여기하고 여기에 올 때가 가장 처음에 샘플이 나올 때죠. 이때는 1 곱하기 H1이 출력으로 나올 거고 이게 첫 번째 샘플인데 그게 얼마입니까? 요거죠. 요게 1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이쪽으로 시프트가 일어나면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여기하고 여기가 되겠죠. 다 크기가 1입니다. 여기 크기가 1.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H1하고 플러스 H2하고가 되겠죠. 이게 얼마가 나와야 돼요? 네, 2가 나와야 되죠. 2. 그러면 H1은 1이고 H2도 1이어야 되죠. 그죠?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3.7입니다. 임펄스 응답이
HN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고 입력이 1, 2, 3, 1, 2, 3이다. 입력 X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1, 2, 3과 1, 2, 3을 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시스템에 입력해서 두 가지의 출력을 얻었다. 두 출력을 합성하여 HN에 대한 출력으로 알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XN을 시스템에 넣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가운데를 뚝 잘라갖고 이거 한번 넣고 요거 한번 넣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넣어서 두 가지를 따로 넣어서 두 개의 결과를 출력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출력에서 넣어라는 얘기죠. 출력에서. 뭐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성립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계산은 편해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가 이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이에요. 1, 2, 3이죠. 1, 2, 3을 여기서부터 1, 2, 3 거꾸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화살표가 있으니까 이게 0일 때 지점이고 요 화살표가 있으니까 0일 때 지점입니다. 그럼 여기가 0일 때 지점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지연을 안 시켜도 출력이 나왔기 때문에 저 뭡니까? n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요 때가 n이 0일 때인 거죠. 그다음 한번 1, 2, 3. 자, n이 0일 여기다 쓰겠습니다. n이 0일 때. 여긴 n이 1일 때 이렇게 쓰겠습니다. 사실 그렇고요. 이거는 그냥 결과 얻어낸 다음에 여기가 0서부터 4까지 있고 여기가 0서부터 0, 1, 2, 3, 4, 5까지 있으니까 0서부터 9까지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도 되고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이렇게 나가겠죠.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값이 1, 1, 1. 자, 요건 1, 2, 마이너스 1 하니까 이것도 1. 그 다음에 요건 마이너스 2고 3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요? 요까지 있죠. 1까지. 그러니까 요건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3에 2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나요? 요놈하고 요놈 마이너스 2, 3이니까 1이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3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네, 마이너스 1이면 요놈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그죠? 자, 결론적으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요렇게 있으면 여기 1, 여기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거예요. 이걸 그린 게 요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네, 그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요 한 부분만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은 형태는 똑같고 지연만 시킨 거죠. 지연만 얼마 시켰냐면은 하나, 둘, 세 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파형이 있고 요 출력이 있고 요 출력을 세 개만큼 지연을 하겠다 그러면 요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일로 와야 된다는 거지. 요로. 이게 Y2예요. 그러면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결론을 보시면 이거죠. 요게 이제 1, 2, 3에 의한 출력이 이거고 그 다음 Y2는 0, 0, 0, 1, 2, 3에 대한 출력이 이거라고. 한 세 번 딜리트했으니까 이 형태는 똑같다고. 얘나 똑같다고 형태가. 그죠? 그런 다음에 이거 패러럴하게 더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더해버리면 아까 이제 나온 결과가 더해버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가 아까 1, 1, 2, 마이너스 2, 1 맞나요? 1, 1, 2, 1, 1, 2,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걸 세 번 딜레이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1, 2,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1, 1, 2,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 3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선형성을 이용해서 긴 어떤 그 임펄스 디어를 두 개로 쪼개 갖고 결과를 낸 다음에 컨볼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는 식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차분 방정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걸로 표현된 시스템이 있는데요. 두 시스템 모두 선형 시스템입니다. 종속으로 연결된 시스템과 순서가 바뀌어 연결된 시스템이 같은지 판별하여라. 이에 따라 선형 시스템을 종속으로 연결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여기에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xn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블럭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YN이 얻어지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차분 방정, 차 1, 요게 차 2입니다. 요게 요거고, 요게 요겁니다. 요렇게 한 거와 차 2, 차 1 한 거 두 개가 결과가 같은지, 요 Y가 같은지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이제 그렇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 이제 교환 법칙, 종속으로 연결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거 성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먼저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x를 넣었죠. 그러면은yn이 어떻게 얻어지냐면yn이 x를 넣었으니까 x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1이 이렇게 얻어질 거예요. 자, 이걸 어디다 요 y가 또 다음 시스템에 입력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y를 어디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럼 최종적인 두 번째 y가 구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 y는 어떻게 됩니까? 요게 이제 딜레이를 두 번 시켰죠. 여기다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은 2에 x의 n-2,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3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를 곱합니다. 4를 곱해서 그러면 4, 2, 8, 8에 x, 이번에는 세 번 딜레이 했네요. x의 n-3, 그 다음에 이제 4죠. 4에 x의 세 번이니까 n-4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게 최종적인 두 번째 시스템까지 다 통과한 이후에 출력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걸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걸 먼저 하면yn은 어떻게 되냐면요. x의 n-2에 플러스 4에 x의 n-3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제 이 y는 어디다 넣을 겁니까? 여기다 넣을 거죠. 여기하고 여기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2를 곱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그대로 남으니까 2x의 n-2에 플러스 8에 x의 n-3이 나올 거고요. 3.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딜레이를 한 번만 시키는 겁니다. 그럼 저거 딜레이 한번 시키겠습니다. 그럼 x의 n-3에 그 다음에 플러스 요 딜레이 한번 시켜야 되죠. 4에 x의 n-4 요렇게 이제 얻어지게 됩니다. 요 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요거랑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두 번째 똑같은 건데 유사한 건데, 이제 두 번째는 병렬 연결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알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쉽죠. 자, 병렬 연결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을 통해서 병렬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위에다 하나 아래에다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xn이면 요게 yn이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이제 얻어질 텐데, 요게 이제 차 1이었고 이건 차 2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여기가 차 2고 여기가 차분 방정식 1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해도 똑같은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을 하는.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히 똑같아지겠죠. 왜냐면 이거 갖다가 뭐 이게 뭐 어떤 회로라고 생각하고 차이라고 차이하고 그냥 교환해버리면 끝나니까 이게 땡기면 되는데 줄을.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결과가 얻어지게 되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이것도 뭐 수식이 뭐 증명하라고 했으니까 해볼게요. 요 패스로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오냐면요. 요게 나옵니다. 요게. 그죠? 그러니까 2의 x의 n, 그 다음에 플러스 x의 n- 이게 나오겠죠. 요 아래 패스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요 뒤에 게 나오겠죠. 그러면 x의 2의 n-2, 그 다음에 플러스 4의 x의 2의 n-3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러면 출력 y는 어떻게 돼요? 요 위에 있는 거랑 요 아래에 있는 거랑 더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차 1이 되고 이게 차 2가 된다. 그럼 이건 사실 이거랑 위치만 교환하는 거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또 똑같은 결과 나오죠. 뭐 생각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로 연결할 때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됩니다. 네, 이제 3.6절입니다.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의 특성. 그래서 임펄스 응답으로부터 시스템의 특성이 한 세 가지 정도, 임펄스 응답만 딱 보면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그거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임펄스 응답과 시스템의 특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단위 임펄스 신호다 그렇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요 A는 이제 상수입니다. 그리고 델타는 델타 함수죠, 그냥. 이걸로만 구성되면 순시적 시스템이다 그랬습니다. 자, 저게 뭘 의미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N은 자, HN에다가 XN을 컨볼루션 하면 YN이 나오죠. 근데 만약에 요 HN이 어떤 A, 알파의 델타의 N이다. 요게 이제 HN, 임펄스 응답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X를 갑시다. X의 N 이렇게 된다 치면 이거는 알파의 X의 N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죠? 왜냐면 요 델타라는 거는 이 뒤에 컨버션 되는 게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그러면은 이건 뭔가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출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현재 입력에만 의존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xn-를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전에 입력된 것까지 포함해서 출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x 뭐 mi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많은 거, 더 많이 딜레이 된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되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오로지 현재 출력은 오로지 현재 입력에 의해서만 저하가 된다. 이러면 이제 이게 무기억 시스템인 거예요. 이 뒤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유기억, 그러니까 기억 시스템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 무기억 시스템은 밥을 먹으면 먹는 순간 바로 그냥 똥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 똥이 나올 때 과거에 먹었던 밥에 의한 똥이 같이 뭉쳐서 나오지 않는다. 지금 현재 먹었던 밥에 대해서만 소화가 바로 실시간으로 돼서 쭉쭉 빠져나온다. 그게 이제 무기억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뭔지 봅시다. 이거는 요겁니다. 요거 X와 H를 갖다가 컨볼루션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H 대신에 알파에 델타에 N 요걸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n-k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식을 잘 보면요. 요 식은 뭐냐면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쉬프팅 프로퍼티라는 게 있어요. 즉, 이렇게 적분. 과거에는 적분으로 배웠죠. 연속 시스템에서는. 지금 서메이션입니다. 자, 이 경우는 계산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n과 k가 같을 때, 어차피 이 델타라는 게, 요 델타라는 걸 보면 요 델타의 요 안에 있는 요 인수가 이게 0이 돼야만 델타는 값이 1이 있는 거죠. 그 외에는 다 0이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돼야 되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n하고 k가 같을 때예요. 여기 k니까 이 k 대신에 n을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는 거죠. 이게 쉬프팅 프로퍼티죠. 그러면 그냥 xn 이렇게 나옵니다. a는 상순위가 그대로 빠져나오고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의 XN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요게 알파의 뭐 델타의 n이다 그러면 이거 그냥 XN이 그냥 빠져나오겠네 이렇게 이거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무기억 시스템이다. 자, 임펄스 응답은 절대 총합, 임펄스 응답이 절대 총합이 가능하면 비보 안정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임펄스 응답을 딱 봐.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 합을 취해, 샘플들을. 근데 이제 절대값을 취해서 합을 딱 취하면 그게 무한대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비보 안정 시스템이라고. 비보 안정 시스템. 비보 안정 시스템은 뭐냐면 바운디드 인풋, 바운디드 아웃풋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제한된다면, 즉 입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요게 어떤 mx라는 어떤 값으로 한정이 된다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은 출력도 어떻게 된다? 한정이 된다. 발산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발산하지 않는다. 맞죠? 네, 발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컨볼루션은 임펄스 응답의 각 표본에 가중치를 곱해 더하는 거다. 자,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 우리가 앞서 봤던 그림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잘 기억해 보시면요. 이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었고요. 이 임펄스 응답을 예를 들어서 요 샘플이 이쪽으로 이제 입력이 되면 요런 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다음 게 들어오면 또 그 다음 게 들어오고, 그 다음 게 들어오고, 그 다음 게 나오고, 그 다음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게 각각 들어오면 각각 출력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걸 패러럴하게 쭉 더한다고 그랬죠? 더하면은
여기 있는 최종 결과가 나왔을 때 요거를 출력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임펄스 응답이고 요건 임펄스 응답이 가중합이 되는 거죠. 그 가중시키는 웨이팅을 시켜주는 주체가 뭐냐면 요거의 크기입니다. 요거의 크기만큼 곱해지고 그 다음에 지연이 발생해서 더해지는 거죠. 그럼 최종적으로 출력 YN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기억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비보 안정 시스템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막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발산하고 막 이게 커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 출력이 막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 이게 커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요 값들이 무한대가 되면 안 되겠죠. 요 값들이 한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무한대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다 이걸 곱해 갖고 더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앞서 제가 얘기했던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xn이 mx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만족을 해야 된다. 그죠? 자, 이거를 만족하면 절대로 발생하는 일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걸 비보 안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식을 봅시다. YN을 구하는데 이제 우리 절대값을 취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절대값을 취해야만 그 크기를 구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왜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도 발산 맞으니까. 그래서 절대값을 취합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취했습니다. 요건 이제 컨버션의 일반식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일로 넘어갑니다. 일로 넘어가는 건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이용했습니다. 슈바르츠 부등식은 이겁니다. A와 B를 곱해서 절대값을 취한 것보다는 A를 절대값을 취하고 B를 절대값을 각각 취해서 곱한 게 이게 더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그럼 여기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할 것 같으면 이 위에서 요놈하고 요놈 얘기하는 거죠. 요게 A고 요게 B죠. 그죠? 그러니까 A 두 개 B를 곱해서 절대값을 취한 것보다는 각각 요게 A고 B니까 절대값을 각각 취해서 곱한 것보다 이게 항상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왜 이런 부등식을 이용하게 되냐면 어차피 맨 마지막에 가서 요놈보다 요놈이 큰데 근데 그 큰 게 무한대보다 작아.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보다 작죠. 그걸 입증하려고 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식에서 보겠습니다. 요 식에서 아까 정리하기를 요 위에 있는 거 요거 xn이 mx보다 작다. 그러니까 뭐야, 입력이 바운디드 되어 있다. 그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어떤 상수 mx로 바운디드 되어 있으면 요게 mx로 바뀔 거고 요건 상수니까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됐죠? 됐죠? 자, 그렇게 된 겁니다. 밖으로 빠져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서메이션을 하는 거죠. 서메이션을 하게 되면 결국 요 놈만 무한대보다 작다면 어차피 요 mx는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그 두 개 곱해도 무한대보다 작죠. 그래서 요 놈이 다른 색깔로 할까요? 요 놈이 무한대보다 작으면 그럼 비보 안정 시스템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조금 뭐 이게 간단하지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냐? 임펄스는 다 모조리 샘플수 더했을 때, 그걸 절대값치에서 다 더했을 때, 그게 무한대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발산하지만 않으면, 그럼 비보 안정 시스템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봅시다. 뭘 볼 거냐면, 요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입력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요게 이제 입력입니다. 요 xn.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펄스 응답입니다. 임펄스 응답이 요렇게 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n이 0인 시점이죠. 여기도 n이 0인 시점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컨볼루션 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일단 이걸 일로 뒤집습니다. 뒤집어서 여기다 갖다 댑니다. 그러면 슬라이딩을 해야 될 텐데 이제 여기서부터 슬라이딩 돼갖고 오겠죠. 슬라이딩 쭉 됩니다. 그러다가 어디서부터 값이 나오냐면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죠? 여기에 도달했을 때부터. 그죠? 근데 여기에 도달한 시점은 이걸 뒤집었을 때가 요렇게인데 요거만큼 한 칸이죠. 이 중간에서 정확하게 중간에서 이쪽으로 한 칸 뭐 선행된 거죠. 선행. 그죠? 지연된 게 아니라 선행이죠. 선행이 이렇게 됐어요. 그때부터 값이 나온다고. 원래 n이 0인 시점부터 나와줘야 되는데 그 전부터 나온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밥을 먹었는데 이미 똥은 1분 전에 나왔다고. 밥 먹기 1분 전에 나왔다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죠?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지금 똥을
밥을 먹고 있는데 똥이 1분 전에 나왔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과 시스템이라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오면 비인과입니다. 그죠? 그럼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펄스 응답이 다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인과 시스템이 되려면 아까 임펄스 응답이 어땠냐면은 여기다 겹쳐 그릴게요. 아래쪽으로 그리겠습니다. 뭐 크게 문제는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0보다 작은 시점에서 요 샘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샘플이 있는 순간 요게 슬라이딩 되면서 여기에 왔을 때 이미 요 고배에서 출력이 나오니까 적어도 이게 슬라이딩 되다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비로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비로소 요 두 개의 곱에 의해서 출력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는 인과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건 비인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요런 게 만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인과 시스템이 되려면 HN은 0이어야 된다. 언제? N이 0보다 작을 때. 그죠? 그때는 0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건 상관없죠. 이건 이제 0이 아니죠. n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죠? 그러니까 이퀄을 포함합니다. 그죠? 자, 요게 이제 인과 시스템의 어떤 논리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임펄스 응답이 HN이 0이다. n이 0보다 작으면 인과 시스템이다. 비인과 시스템이면 n이 0보다 작을 때 샘플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존재한다고 그랬죠? 요거죠, 요놈 존재하기 때문에 컨볼루션이 진행될 때 신호가 시스템에 입력되기 전에 입력되는 시점은 여기 n이 0인 시점부터 입력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되기 전에 이미 요놈에 의해서 출력이 발생한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발생한다. 밥을 안 먹었는데 똥이 나온다. 그런 시스템을 미래 입력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죠. 아, 미래에 밥을 먹을 거니까 지금 똥을 싸야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비인과 시스템입니다. 그걸 수식으로 써보겠습니다. 수식으로 쓰면 y는 자, 여기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일반식이 되고요. 이 컨볼루션을 어떻게 바꿀 거냐면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까지. 그 다음에 n 플러스 1부터 무한대까지. 두 부분으로 나눈 거죠.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나중에 이거 합치면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 n이라는 거의 의미를 한번 살펴볼게요. n이 이게 현재입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 되면 이건 뭡니까? 미래죠. 미래. 그 다음에 n-1 그러면 과거죠. 과거. 그러면은 요 n을 기준으로 할 때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까지 이건 전부 다 뭡니까? 여기가 과거의 입력입니다. 그죠? 여기는 k가 n 플러스 1서부터 무한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미래의 입력입니다. 미래의 입력. 그죠? 그러니까 우린 지금 미래의 입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으로 밥 먹을 거에 대비해서 지금 똥을 싸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이거 0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거. 그죠? 이게 0이 돼야 인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이걸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그럼 이제 h의 n-k인데 요 k에 들어가는 게 뭐냐면 n 플러스 1부터 들어갑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h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다음에 요 n이 계속 증가하면 h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부호가 붙은 거에 대해서는 0이어야 된다. 이게 0이어야만 이거 전체가 0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만 살려내야 된다. 요거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거를 인과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충력이 미래 입력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이 두 번째 게 0이 돼야 된다. 그죠? 자, 이거는요, 뭐 수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것도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물리적인 개념, 과거에, 미래에 들어올 거에 대비해서 지금 먼저 똥을 싸면 안 된다. 그죠?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응답으로부터 시스템 특성을 우리가 유추하는 그런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9입니다. 다음 임펄스 응답을 갖는 LTI 시스템의 기억성, 안정성, 인과성을 판별하라. 먼저 기억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무기억 시스템이 되려면은 임펄스 응답이 무조건 어때야 된다? 네. 어떤 상수는 곱해질 수 있지만 델타 n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중에 델타 n인 거는 아무것도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부 다 기억 시스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그 신호처리에서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시스템은 다 기억 시스템입니다. 무기억 시스템은 없어요. 거의 없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기억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이나 인과성을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죠? 임펄스 응답을 모두 더해봤을 때, 절대값을 취해서 더했을 때 그게 무한대보다 작아야 된다. 자, 그 얘기는 발산하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인과성 같은 경우에는 n이 0보다 작을 때는 임펄스 응답의 샘플이 없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인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그림을 그려보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1번을 보겠습니다. 1번은 요렇게 1번 이렇게 돼 있으면 n 플러스 1은 뭐냐면 이겁니다. 요거 그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거죠.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0.5의 n승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이거 합치면 어떤 그래프가 얻어지냐면 이런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합치면, 아하, 잠깐만요. 이게 곱이죠, 곱. 곱이니까 합치는 게 아니라 곱입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곱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치우쳐진 종. 우리 이제 연속 시스템에서 얘기할 때도 치우쳐진 종형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네. 뭐 어때요? 네, 수렴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un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쪽은 의미가 없고, 요렇게 돼서 요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뭐예요, 이거? 인과적이죠. 왜냐면 이거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이제 값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요 un에 의해서 이건 인과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안정적이다는 얘기는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요 앞에 거는 분명히 발산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램프 함수는 분명히 발산을 하고 있는데 요 놈 때문에 그 램프 함수 발산하던 게 이렇게 쭉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정적이면서 발산을 안 했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이제 인과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뭐냐면 이 지수정연파인데, 그죠? 저기 정연파인데 이게 거기에 이제 앞에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익스포넨셜이 아니라 지수가 붙었기 때문에 지수정연파죠. 그럼 원래는 이제 코사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요 놈 때문에, 요 앞에 있는 0.5n 때문에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un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값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도 마찬가지로 안정적이면서, 수렴하니까 안정적이면서, 그 다음에 n이 0보다 작을 때 값이 없으니까 인과적입니다. 다음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그림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먼저 2의 n승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발산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입니다. 그 다음에 u의 1만, 이거 한번 볼게요. u의 1-n. 요거 이제 어떤 신호의 범위를 갖다가 한정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뭐랑 같냐면, u의 마이너스의 n-1. 이거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이 1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건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반전을 시켜야 된다. 어디에 대해서? y축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최종적으로 이제 이 두 개가 곱해지는 형태니까 이 크기는 1이고,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자, 그럼 이거 보겠습니다. 이거 안정적이냐? 네, 안정적이죠. 발산하지 않았죠. 그죠? 이게 쭉 발산하면은 불안정인데 발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정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값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과적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 마지막 거 그려보겠습니다. 마지막 거는 요겁니다. 요거
마이너스 1에 n승을 할 것 같으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0일 때 이렇게 진동을 하죠. 이렇게 크기는 1로 계속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고 여기 u에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u에 n 플러스 1이 있으니까 저건 어떻게 그려지냐면 좌측으로 이동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그걸 2개를 곱하니까 이쪽은 다 지워지죠. 지워지고 대신 요거 살아남죠. 요거 살아남고 여기서부터 살아남습니다. 다 살아났습니다. 이거 살아남죠. 그럼 이거는 인과적이냐 비인과적이냐 요 놈 때문에 비인과적이 돼버리죠. 이해하시겠죠? 요 놈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발산하느냐 안 하느냐. 자, 이거 사실 이거는 정확히 얘기하면 발산, 이게 1과 마이너스 1을 계속 반복하면서 진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동한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임계 안정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저거를 명확하게 안정이냐 불안정이냐로 딱 나누게 되면 불안정입니다. 불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래 그 안정, 비복 안정을 정의하는 수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K가 뭐 0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인과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데 인과라고 생각하고 0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H의 K 요거 한 다음에 요거 절대값을 구해서 다 더하거든요. 이게 무한대보다 작냐를 확인하는 건데 이거 크기가 1밖에 안 되지만 이거 싹 다 더해버리면 무한대 돼버리죠. 계속 무한대까지 더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정확하게 갈라라 그러면 불안정으로 갈라야 됩니다. 불안정.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예제 3.9를 풀겠습니다. 제가 이걸 2개로 구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4번까지의 문제는 임펄스 응답이 그대로 주어져 있었어요. 근데 5번부터는 임펄스 응답이 그대로 주어진 게 아니라 차분방 정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차분방 정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갖다가 기억성, 안정성, 인과성을 판별하라라고 하면 임펄스 응답으로 변형한 다음에 판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y에는 x에 n-3이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h에는 델타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x에. 네, 그래 x에 n-3 이렇게 쓸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네, 그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있으면요.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여기가 3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떠 있는 거죠. 그죠? 나머지는 다 0이죠. 나머지는 다 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인과적이죠. 인과적. 왜냐하면 이쪽이 없으니까 인과적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이죠. 네, 발산하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렇게 판별을 하면 됩니다. 자, 5번은 그렇고요.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은yn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n까지 x의 k-3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형을 합니다.hn은 equal summation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요 n까지 요게 델타의 k-3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쓰는 거.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이것도 역시 그림을 여기다 그리지 말죠. 칸이 여기다 그려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k를 넣어가는 겁니다. k를 넣어가는데 어떤 경우에만 저게 값이 있냐면 요 델타 안에 있는 k-3 요게 0이 될 때만 값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계속 넣어 봐야 값이 없고요. 비로소 어디 갔을 때 k가 얼마일 때 값이 존재하죠? k가 3이 됐을 때 3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0, 1, 2, 3 여기서부터 이제 값이 이렇게 존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값이 존재하기 시작하고 나머지 또 0이죠. 여기도 다 0이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 0이죠. 여기만 0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여기 서메이션을 했다는 게 중요해요. 서메이션. 그치요? 네, 서메이션을 했습니다. 서메이션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뭐냐면은 K가 3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무조건 이 델타는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델타는 포함된다는 얘기가 델타 값이 때문에 값이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뒤에도 계속 1이라고. 내 얘기는. 계속 1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이 나온 거는 K가 언제일 때예요? K가 3일 때. 요 K가 3일 때 나온 거고, 3일 때 대입하면 그런 거고, 요건 K가 4일 때. 4일 때 대입해도 역시 3은 포함을 이미 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서메이션이 있으니까. 포함을 하기 때문에 1이고, 그 뒤로 계속 1이죠. 이해하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건 뭐랑 같냐면, 이거랑 사실 같습니다. U의 n-3. 이거랑 같은 거라는 거죠. 요게 U의 n-3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 인과적입니다. 이쪽에 값이 없죠. 인과적이고, 근데 안정적이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게 무한대까지 계속 존재하니까 안정적이지는 않다. 불안정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끝내기 전에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y의 n이 K가 마이너스 무한대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K다. 무한대까지 하지 말죠. N. 무한대가 아니죠. N까지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누적하는 거죠. 누적. 현재 N까지 누적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산기입니다. 누적기입니다. 그죠? 그죠? 이 누적기의 임펄스 응답. 이건 참방정식인데 누적기의 임펄스 응답이 뭐였죠? 예, 이거잖아요. 계산함수. 우리 그 전에 봤잖아. 그 전에 봤잖아. 우리 뭐 할 때 단위 계산 응답 얘기할 때 이거 얘기했었잖아. 아, 얘기 안 했나? 아, 뭐 하여튼 이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거 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단위 계산 얘기할 때 요 얘기 단위 계산이 아니라 요 바로 한 몇 페이지 전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죠?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어쨌든 뭐냐면 이게 이제 누적기는 그 임펄스 응답이 단위 계산 함수다. 단위 계산 함수 그 얘기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뒤집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쪽으로 뒤집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떠한 것 입력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도 결국은 이걸 일로 슬라이딩을 일로 쭉 하다 보면 요 놈을 일로 쭉 하다 보면 그러면 누적기 역할을 하게 된다. 그죠? 누적기는 현재까지의 모든 입력을 갖다가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거.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누적기네. 누적기인데 딜레이가 3만큼 있네. 아, 그러니까 이거는 임펄스 응답이 U의 n-3이겠네. 요렇게 판단해도 된다고. 이해되죠?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뭔지.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8번 같은 경우 요것도 아주 쉽게 계산이 되죠. 이거 뭐예요? 임펄스 응답이? HN은 누적기니까 UN이죠. UN.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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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잘 안 보이나? 다시 한번 그려볼까? 아, 이거 지금 이게 맘같이 잘 안 지워지네 이거에. 네? 너무 복잡해졌으니까 좀 지웁시다. 문제 몇 개 더 풀어야 되니까. 지우고 나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누적기가 임펄스 응답이 단위 계산함수라는 사실을 넣어두면 좋습니다. 자,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뭐예요? 요거를 갖다가 임펄스 응답을 요렇게 취할 것 같으면 요건 뭐다? UN이다. 따로 뭐 계산하고 뭐 할 것도 없이. 왜냐면 누적기니까. 그럼 이건 어때야 돼요? 일단 불안정하죠. 단위 계산함수는 불안정한 거죠. 근데 인과적이긴 하죠. n이 0보다 작을 때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번은 불안정하면서 인과적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한 문제만 남네요. 7번. 7번만 더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좀 이제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졌는데 저것도 잘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yn이 있는데요. yn 쓰지 말고 바로 hn 구합시다. 자, 요겁니다. 요걸 어떻게 할 거냐면 hn을 구할 겁니다. 그러면은 입력으로 뭘 넣어라? 네, 델타를 넣어라. 임펄스를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k-n에 델타의 k-3 이렇게 되죠. 이해되시죠? 자,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델타의 k-3은 요 안에 있는 거, 요 안에 있는 게 0이 될 때만 의미가 있죠? 그러면은 k가 얼마일 때 의미가 있습니까? 3일 때 의미가 있죠? 그럼 이걸 아무리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더해도 n이 만약에 3보다 크거나 같다면 무조건 1이죠, 값이. 이거는. 그죠? 만약에 이게 4가 됐다, n이 4가 됐다 그래도 1이죠. 왜냐면 이거 포함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겁니다. 여기가 3.
이렇게 쭉 가는 거죠. 이렇게 쭉 가야 되는 거. 그런데 그 앞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요 K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K-N 그랬는데 요 K는 요 K가 들어가 줘야 되는 거죠. 그게 3이 들어가 줘야 되죠. 이거 3 아니라 4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4이고 5일 때는 요 놈 때문에 값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3일 때만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일 때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항상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풀 것 같으면 u에 n-3 이렇게 되죠. 왜냐면 일단 3부터 값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건 2에 3-n승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다시 쓰겠습니다. 다시 쓰면 2분의 1에 요건 n-3으로 이렇게 바꾸고 요 u에 n-3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요 놈을 바꾼 거죠. 자, 저건 뭐냐면 이렇게 있으면 3부터 요 위에는 그대로 활용을 할게요. 이렇게 있는데 요 크기가 이제는 여기가 1이 아니라 요거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되니까 이거 어떻게 점점 수렴하죠. 이렇게 점점 수렴하죠. 2분의 1이니까. 이해돼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는 값이 없죠. U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수렴하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값이 없으니까 인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트랩 실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중에 첫 번째 게 3.1입니다. 입력 신호 x에는 un으로서 단위 계산 함수다. 그게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위 계산 함수죠.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 h에는 0.5의 n승의 un이다. 자, 요게 이제 임펄스 응답이죠. 시스템의 출력 y에는 다음과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 놈하고 요 놈을 컨볼루션 하니까 이yn이 얻어진 거죠.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매트랩을 이용하여 입력한 시스템의 컨볼루션을 통해 출력을 구하라. 너무 쉽죠? 네, 너무 쉽습니다. 이건 이제 거의 뭐 심심풀이입니다. 이거는. 네, 이거 한번 해 보시는데 이거 함수 컨볼루션 이용하면 된다는 거 아시죠? 컨브. 네, 그걸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매트랩 실습은 여러 가지 그 펑션들, 함수들, 매트랩에서 제시된 함수들을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제 낸 겁니다. 임펄스 응답이 이렇게 표현된 시스템의 차분방 정식이 이거래요. 뭐 그거는 뭐 이것끼리 서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앞서 아마 우리가 공부했었던 예제 중에 있을 거예요. 차분방 정식에서 출력 y의 개수는 내림차순으로 이 출력이 여기 1이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0.5가 있네요.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0.5. x의 개수는 내림차순으로 여기 보면 1이 있고 그 다음에 0이 있는 거죠. 1, 0. 0까지 계산해야 되죠. 이 y도 항이 두 개니까 x도 항을 두 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1, 0. D 임펄스. 이건 뭐냐면 이산 임펄스라는 거야. D 임펄스니까. D 임펄스 함수는 차분방 정식으로 표현된 이산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구하는 함수이다. 즉 분명히 우리는 차분방 정식의 개수를 이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매트랩에서 임펄스 응답을 계산해 줍니다. 차분방 정식을 제시해 주면. 그죠? 그 함수가 바로 D 임펄스 함수라는 거예요. D 임펄스 함수로 위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분명히 임펄스 응답이죠. 그죠? 요 놈을 표현한 거죠. 근데 이 놈 갖고 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 차분방 정식 갖고 그리되 D 임펄스 함수를 이용해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보통 차분방 정식으로 뭔가 시스템이 주어진다는 건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야. 왜냐면 차분방 정식을 풀어갖고 임펄스 응답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직 푼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트랩이 알아서 풀어갖고 그래프로 그려주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D 임펄스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D 임펄스를 이용해서 요 개수, 여기 이제 개수를 주어졌죠? 요 두 개의 개수를 잘 활용하면 요거를 이렇게 임펄스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다음. 자, 필터 함수는 차분방 정식으로 표현한 이산 시스템의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함수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터는 뭐냐면 입력으로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출력을 그려주는 건데 단 필터에서 필터라는 함수를 써야 되는 것들은 차분방 정식이라고. 차분방 정식 주어지는 시스템의 어떤 형태가. 그죠? 그런데 필터 함수로 이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그리려면 어떻게 돼? 입력으로 델타를 넣어줘야 되겠지.
그 델타를 넣어서 임펄스 응답을 그리면 똑같이 이렇게 얻어진다고. 그러니까 필터의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inf z 함수는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산 시스템의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함수이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필터랑 유사하죠. 그래서 inf 함수로 위 시스템의 임펄스 응답을 그래프를 그려라. 역시 마찬가지로 inf z 함수에 뭔가 델타 함수를 넣는 작업을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갖고 똑같이 이렇게 임펄스 응답 그리자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inf z의 함수의 쓰임새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다음 d 스텝 함수 보겠습니다. 이거는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산 시스템의 계단 응답. 이 스텝이죠, 스텝. d 들어가 있으니까 디스크리트, 그러니까 이산 스텝이죠. 이 d 스텝은 그래서 이산 시스템의 계단 응답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계단 응답을 차분 방정식으로부터 이렇게 그려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자꾸 임펄스 응답을 차분 방정식으로 그립니까? 임펄스 응답으로 안 그리고? 임펄스 응답 주어진 거 갖고 그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다 그리죠, 누구나. 그리고 임펄스 응답이 주어져 있다는 건 벌써 그 시스템을 갖다가 해결했다는 얘기야. 풀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고, 이거 그리는 건 또 너무 쉽고.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차분 방정식으로 다 해결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차분 방정식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임펄스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다음 필터 함수는 차분 방정식으로 표현된 이산 시스템의 임의의 입력에 대한 출력을 구하는 함수이다. 필터 함수로 위 시스템의 계단 응답. 이제 계단 응답은 이제 입력으로 계단 함수를 주면 되죠. 스텝 함수를 주면 되죠. 그걸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요거 세 개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프를 각각 매트랩으로 코딩하여 그리란 얘기죠. 연습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저 함수의 쓰임새들을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짧지 않는 과정이었지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이 DSP가 좀 어려워요. 제가 항상 이거 하면서도 여러분한테 좀 미안한데 그렇다고 DSP를 우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면서 안 할 수도 없고 어쨌든 여러분 이 DSP를 한번 극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고급 엔지니어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